체내 수분의 1.5%만 부족해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두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는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보통 탈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뇌경색증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혈류 부족으로 초래되는 심혈관 질환이 주로 이른 아침에 발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아침의 수분 부족 증상을 피하기 위해서 잠을 깨자마자 바로 한 잔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수분은 체중의 60에서 65% 정도를 차지하는 인체 구성 요소로 체내 수분의 약 3분의 2는 세포 내에 분포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세포 외에 분포합니다. 수분은 혈액, 림프, 타액, 관절액, 뇌척수액 다양한 형태로 체내에 존재하고 영양소의 운반과 노폐물의 배출, 신진대사, 체온 조절, 윤활유 작용 및 신체 보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분 섭취는 음식 속의 수분, 물, 음료 섭취를 통해 이루어지고 수분 손실은 소변, 대변, 피부를 통한 정발, 폐 정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루 섭취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성인의 경우 남성은 2200에서 2600, 여성은 1900에서 2100cc 정도가 바람직한 기준입니다. 남녀 모두 나이 증가에 따라 섭취량이 조금씩 감소합니다. 2022년 공주대 팀의 연구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수분 섭취량은 2167이었고 전체의 62%가 본인 나이대의 수분 섭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내 수분의 결핍을 탈수라고 하고 구토, 설사, 과도한 발한, 화상, 신부전, 이뇨제 사용 등으로 탈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탈수가 심하면 혼돈을 느끼거나 몽롱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나타나는 탈수 증상은 갈증이겠죠. 몸속 수분량의 2%만 줄어도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침은 항균 작용을 하는데 침 분비가 줄고 입이 마르면 구강 내 세균이 급증해서 구취가 심해집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분이 부족하면 허기를 느끼게 되는데 이때 특히 탄수화물을 찾게 됩니다. 수분 부족으로 인한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운동 중에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운동 직후 갑자기 허기가 질 때 음식보다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통과 어지러움 역시 수분 부족 증상 중 하나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내 수분의 1.5%만 부족해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두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졸림과 피로도 탈수의 주증상 중 하나입니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탈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만성 탈수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럴 때 머리를 쓰는 일과 신체 활동도 어려워집니다. 자는 동안에는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보통 탈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뇌경색증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혈류 부족으로 초래되는 심혈관 질환이 주로 이른 아침에 발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아침의 수분 부족 증상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에는 위의 운동량이 저하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차가운 물을 마시게 되면 위 점막과 혈관들의 수축을 초래해서 더욱 위 운동을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 즉 미지근한 온도의 온수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뜨거운 물을 마시면 식도나 위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좋겠죠. 그리고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을 하루 2리터 마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운동 여부에 따라 날씨에 따라 마셔야 할 수분의 양은 다릅니다. 채소와 과일의 90%는 수분이죠. 그러니까 생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은 따로 물을 많이 마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운동을 격하게 해서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겠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날에는 그렇게 많은 양을 마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날씨에 따라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건조한 날에는 수분 손실이 조금 더 많고 습한 날에는 반대이니까 수분 섭취량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2리터 정도로 마시게 된다면 사람에 따라 혈액이 묽어지게 되어서 부종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와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일률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더더욱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당뇨병 환자는 고혈당으로 끈적끈적해진 혈액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가급적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30에서 40%가 당뇨병성 콩팥병을 겪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콩팥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어서 콩팥 기능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백질과 노폐물이 잘 배설되지 못해서 신부전으로 진행합니다. 신부전이 되면 소변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물 섭취량을 줄여야 하는데 무조건 많이 마셨다가는 부족이나 복수 등 심각한 합병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류성 식도염일 경우에도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속이 쓰릴 때 미지근한 물을 조금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속쓰림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쓰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과식이나 육식이 많은데 식사를 많이 한 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 역류를 더욱 조장할 수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물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는 위산이 희석되어서 소독작용과 소화기능이 떨어져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위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위속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물을 마실 때 가글 후 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는 동안 입속에 세균이 창구를 했고 그대로 위속으로 밀어넣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복 시 위산의 농도는 pH 1 내지 2 정도로 강산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세균이 들어가더라도 모두 사멸될 수 있으니까 가글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물을 적절하게 마시기 위해서는 체내 수분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소변의 색깔입니다. 원래 소변은 투명하면서 약간 노란색인데 물이 모자란다면 색깔이 더 노래질 것이고 물이 많다면 더 투명해지겠죠. 소변 색에 맞춰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지만 소변을 자주 보지 않는다면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시간마다 적정량을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물 마시기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그리고 식후 2시간쯤에 한 잔씩 하면 총 7잔이 되겠죠. 자기 전에 한 잔을 추가하면 8잔이 됩니다. 보통 맥주잔에 물을 3분의 2점 담으면 200 내지 250cc가 되니까 8잔이면 1.6 내지 2리터가 됩니다. 그런데 50세 이상의 남성은 대개 전립선 비대가 있어서 보통 자는 동안 한 번쯤 소변 보러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신다면 2번 이상 일어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물 마시기를 생략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마실 것을 권유합니다. 여러 가지 국산차는 괜찮습니다만 커피나 녹차는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마시는 물 중 반은 생수로 마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침 공복 시에는 생수를 마시고 오전 중이나 오후에 차를 마실 것을 권유합니다. 한여름 날씨가 더워서 땀을 자주 흘리는 날에는 수분을 자주 보충해 줘야 되겠죠. 혈액 속 수분 함량이 갑자기 많아져서 전해질 농도가 떨어지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서 두통, 구역질, 현기증,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뇌까지 부을 수 있는데 이때는 심한 두통을 넘어서 발작이나 혼수 상태까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린 후에 물을 섭취할 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겠고 물만 마실 것이 아니라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을 보충해주기 위한 이온 음료를 마시거나 생수에 적당량의 미네랄을 타서 마셔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나 군사훈련 때 물과 함께 소금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